발로 쓴 칙칙하게 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을 읽는 남자 이주호 앵커입니다. 자,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예. 오늘 준비하신 아이템이 예. 전무후무 권 기자가 이런 아이템을? 아니, 전 정말 좀 놀랐어요. 오늘 웹툰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면서요? 예. 제가 최근에 네. 만난 분이 웹툰 얘기를 하길래 네. 그냥 뭔 소리야? 그리고서 좀 이렇게 봤더니 네네. 뭐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 뭐 이런 그래요? 그냥 우리가 그 눈에 보는 그 웹툰 있잖아요. 만화. 네. 이거를 좀 잊어버리시고 뭔가 새로운 산업이 출현했다. 라는 관점에서 좀 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물론 약간 과장되기도 하고 너무 낙관적인 얘기이기도 해요. 네. 근데 야 이게 뭔가 모바일 세대, 모바일 시대의 새로운 트렌드로서 하나의 산업군이 만들어졌는데 그 산업군의 중심이 한국인 것 같다. 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웹툰이 세계적으로 뭐 인기를 끌고 있다. 네. 뭐 좀 더 사례로 말씀드리면은 여신강림이라는 웹툰 우리 남자들도 잘 몰라요. 저 모르는데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여자인데 그냥 평범한 거보다는 좀 못생긴 여자로 나오는데 네네. 화장을 되게 잘해요. 아하. 화장빨로 막 되게 예쁜 네네. 여자예요. 그 여자의 어떤 그 연애담, 생활담 이런 스토리거든요. 네. 일종의 순정 만화 비슷한 거예요. 근데 되게 네네. 못생긴 여자였는데 화장 예쁘게 해갖고 정말 잘생긴 남자도 만나고 막 이런 얘기예요. 네네. 뭐 이렇게 흔한 순정 만화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 순정 만화 시장 1등 해봐야 네. 산업 규모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이버 웹툰이 나가 있는 그 네이버 웹툰이 해외로 나가면 라인 망가라든지 라인 웹툰이라든지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 태국 시장에서 여신강림이 1위예요. 오. 대만 시장 1위예요. 네. 한국 시장은 한 4위 정도 되고 네네. 뭐 미국 시장, 일본 시장에서도 굉장히 높은 순위를 가고 있어요. 근데 네네. 이거를 얘기하면은 아 여신강림이라는 콘텐츠가 해외적으로 먹히는구나. 네네. 그게 저런 거 비슷한 거지. 이렇게 우리나라가 뭐 소설을 썼는데 뭐 노벨문학상을 받는다. 네네. 대단한 일이죠. 그렇죠. 하지만 소설 산업하고 크게 관련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 책은 잘 팔리겠지. 네네네. 그래 봐야. 그렇죠. 네. 그래 봐야 이게 전체 산업을 움직일 만한 동력이 되진 않아요. 이게 그 산업군도 기득권인데 네. 우리나라가 아무리 좋은 소설을 많이 만든다고 해서 전 세계 출판 시장에서 얼마나 먹힐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봉준호 감독이 이번에 오스카상을 탔다고 해서 갑자기 헐리우드에 있는 그 제작사들이 우리나라에 모든 돈을 쏟아부으면서 우리랑 같이 영화 만듭시다라고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업을 바꾸진 못하잖아요. 예, 예. 물론 정말 좋은 작품이 나왔지만. 예. 네. 그러면 이제 좋은 작품은 좋은 작품인 거예요. 네네. 그 장르 안에서. 네네. 근데 웹툰이라는 장르와 산업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그 만들어져서 시장을 잠식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거기에 핵심 주체가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뭐가 자, 있을까요? 이제부터 이제 근거에 네네. 대해서 설명을 네네. 드릴게요. 웹툰은 초기에는 어떤 시장이었냐면 네이버에서 네이버나 다음에서 그 자기네 포탈 안에 사람들을 모아놓기 위한 일종의 콘텐츠죠. 약간의 미끼. 믿기기도 하고 네. 그 안에 그 사람들을 모아놓는 것만으로도 거기서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다 광고를 붙이고 뭐 그러니까요. 이럴 수 네네. 있는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러면은 고료를 줘요. 원고료를. 네. 우리한테 올리면 우리가 원고료 얼마 줄게요. 제가 기사를 많이 기고를 한다. 네. 기고를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나한테 돈을 주는 거지. 네네. 근데 이게 그 전에는 다 무료였어요. 그래서 웹툰은 다 무료로 그냥 네네. 가서 봤어. 근데 요즘에 과금 체계가 꽤 오래전에 바뀌었어요. 네. 2015년, 16년부터 뭐 레진 코믹스부터 해가지고 과금 체계가 변했는데 그 중에 제일 대박인 과금 모델이 기다리면 무료 모델이었어요. 기다리면 무료 모델. 예, 그 전에 유료화가 어떤 고민들이 있었냐면 그때 웹툰 작가들이 이 웹툰을 왜 무료로 봐야 되느냐. 네. 무료로 봤을 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신인 작가들이 진입할 수 있는 벽이 너무나 높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강풀이라든지 이런 좀 유명한 플레이어들이 네. 나는 원고료를 받아도 꽤 많이 받고 네. 이걸로 부가 콘텐츠를 받아도 나는 돈을 많이 받는다. 네네. 하지만 신인들은 이걸로 먹고 사는 애들은 네. 이 고료가 조금 나오는 걸로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유료화를 시켜야 이 산업을 유료화를 시켜야 이 산업 생태계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네네. 유명 작가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유료화를 선언했어요. 유료화를 선언하게 되면 정말 뷰가 급감하거든요. 확 떨어지겠죠. 우리 네네. 해봤잖아. 네, 네, 그렇죠. 그걸 100분의 1 기본으로 없어지잖아요. 네네네. 하지만 여기 생태계에서 어린 새싹들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했었는데 네. 거의 다 실패했어요.
유료화를 시키는 건 너무 급감해 버리니까. 안 보죠. 예. 네. 차라리 무료로 해놓고 광고를 붙이는 게 나은 거야. 네네. 이게 지금 미디어 비즈니스 비슷하거든요. 네네. 우리도 기사 누가 돈 내고 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다 광고를 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기다리면 무료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연재를 한다. 네. 그러면 딱 이번 주 막 극적인 순간에 이번 주 이게 딱 끝났어. 네. 근데 뭐 200원, 300원, 500원 할 정도 되는데 네. 이 돈을 내면 다음 주 거를 볼 수 있게 해줄게요. 다음 주 거 미리 기다리면 무료. 네네. 다음 주 거 미리 보려면 네. 네. 그게 또 거기서 결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와, 진짜 똑똑하다. 근데 이게 정말 사람의 그 인식 자체 이게 뭔가 이게 혼선을 주는 거예요. 조삼모사잖아요. 조삼모사지. 근데 그리고 한번 미리 땡겨서 보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 주에 나오는 거는 그 다다음 주 거잖아. 네네. 다음 주에 보려면 또 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도 결제하지 않은 사람은 있지만 네. 항상 무료로 보는 사람은 있지만 네. 한 번만 결제한 사람은 없다. 맞아요. 왜냐면 그 다음 주 걸 또 봐야 되거든 우리는. 그렇죠. 이런 식의 과금 체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소비자들의 반발을 좀 최소화하면서 네. 자발적으로 돈을 내는데 네. 계속 내게 돼. 그리고 음. 이게 건당 결제 수수료가 비싸진 않기 때문에 크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네네. 옷 젖는지는 몰랐는데 네. 이게 점점 쌓여서 네이버 웹툰의 지난해 매출액이 1,600억 원이에요. 아, 그걸로 그렇게 많이 벌었어요? 1,600억 원, 200원, 300원 모아가지고 와, 매출액이.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건당 그 돈이 매겨지기 시작하고 얼마나 많이 버느냐를 원고료를 준다는 거는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네. 이 사람한테 내가 1억 원을 줬는데 1억 원만큼 이 사람이 광고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냐는 불확실해요. 맞아요. 근데 이걸 러닝 개런티를 걸어. 네네. 여기서 수익을 낼 때 200원이 나오면 너 100원 나 100원 먹자. 이거는 그렇죠. 서로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잘 되는 웹툰 작가들한테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열리는 거고 이 그 웹툰 플랫폼 입장에서도 뭔가 고정비 대신 변동비를 늘림으로써 그렇죠. 매출과 함께 이익이 값이 증가하는 구조를 만들어줘요. 네네.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과금 체계가 드디어 이 저작권의 과금 체계가 만들어진 게 하나 있어요. 그럼 여기에 또 뭐가 더해지냐면은 네. 그러면은 어떤 애들이 먹히지? 어떤 애들이 성공할까를 옛날에는 편집장이라는 사람들이 맞아요. 쭉 보다가 요게 괜찮겠다. 그리고 고려를 몇 분 딱 지면서 배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이버는 베스트 도전 만화라는 데가 있어요. 네. 베스트 도전 만화가 네이버 웹툰이 있으면 거의 하위 카테고리 같은 건데 네네. 베스트 도전 만화에서 흥행성을 인정받은 애들이 프리미어 리그 네이버 웹툰에 진출을 하게 돼요. 그럼 네이버 웹툰에 올라오는 애들은 네. 기본적으로 수익성을 깔고 오는 애들이야. 대중성을. 오, 네. 그래가지고 여기가 얘네가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네. 그 네이버 웹툰의 상위 20%, 상위 탑 20. 20%가 아니고 상위 20위권에 안에 들어있는 뭐 조석이라든지 뭐 네네. 기안팔사라든지 아까 말했던 여신강림의 그런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의 탑 20의 연평균 수익이 17억 5천만 원. 한 명당요? 한 명당 와. 연봉. 와. 부가 수익 말고요. 네네. 여기서 받는 겁니다. 여기서만. 예. 그리고 네이버 웹툰에 들어간다. 네. 베스트 도전에서 넘어가서 신인 작가죠. 네이버 웹툰 입장에서. 그렇죠. 네. 거기- 마이너에서 프로 넘어가는 순간. 예. 네. 그러면은 신인 작가가 1억 6천 연봉. 와. 그리고 작가들의 평균 수익이 3억 천 연봉. 네. 5천만 원 이상 연수익을 올리고 있는 작가 비중이 84%. 좋네요. 84%가. 예. 해볼 만하죠. 84%가 그래도 일반 대기업 취직하는 것만큼은 된다고 하니 그쵸. 해볼 만하네요. 요새 대기업 취업도 안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신인 만화가들이 도전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그 문호가 열려 있고 네네. 그 사람들이 잘해서 인정받게 되면 그 정도의 베네핏이 와요. 열려 있는 플랫폼에 어떤 수익의 기회가 창출이 됐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뛰어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일종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공급자가 오고 수요자가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게 바로 플랫폼이죠. 그렇죠. 플랫폼의 최대 경쟁력은 이 플랫폼이 얼마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공급자와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모여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우버다. 네. 내가 막 어플리케이션 택시가 진짜 편해. 네. 근데 택시를 딱 눌렀는데 택시가 안 와. 택시가 없대. 택시가 공급자가 없어. 네네. 택시가 딱 쓰는 한 30분 있다 근데. 네. 그러면 누가 이걸 쓰겠어? 안 쓰죠.
그러면 소비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택시 운전기사예요. 네네. 그리고 내가 우버를 깔아가지고 내가 공급자를 할게요. 네. 근데 하루에도 주문이 하나도 안 들어와. 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 그렇죠. 어플리케이션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네. 근데 공급자가 많아져. 내가 택시를 딱 고르면 한 5분 안에 배차가 돼. 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그걸 가겠죠. 그렇죠.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게 많이 오면은 콜이 많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공급자가 또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플랫폼 자체가 어마어마한 혜자를 갖게 돼요. 그럼요. 그럼 여기 산업군에 누군가가 새로운 도전자가 도전장을 내밀었을 때, 야,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좀 더 좋게 해줄게. 그리고 만화가하고 우리하고 나눠 갖는 거를 여기가 5대5 하면 우리가 만화가 팔드릴게요. 네네. 우리 2만 먹을게요. 네네. 이렇게 하더라도 여기서 소비자가 안 오면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네. 소비자 입장에서 갔는데 만화 10개밖에 없어. 네. 근데 여기는 뭐 이미 깔려 있는 것도 엄청 많고 네. 베스트 도전으로 계속적으로 생산이 돼. 네. 이런 플랫폼을 접하게 되면은 이게 엄청난 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다뤄진 거고. 그러면 우리가 쭉 얘기하고 있었던 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과금 체계도 새로운 신규 작가들이 뛰어들 만한 어떤 좋은 메리트를 갖게 된 건 사실이에요. 예, 예. 그리고 산업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 그냥 막 누군가의 피를 흘려가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이 아니라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아하는 어떤 그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이 산업이 진짜 뭐라고 할까요? 크게 성공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산업 자체를 바꾸려면 외국 사람들도 막 들어와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플랫폼 자체가 우리끼리의 우리만의 리그가 아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그래요? 우리만의 리그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웹툰 산업의 어떤 국내적인 국내에서 있었던 어떤 특성들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약간 그 모바일에 적합하고 플랫폼을 만들어지면서 산업 생태계가 구성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네네. 이 산업이 경쟁하고 있는 상대는 그 모바일이라는 공간 안에서 사람들의 시간을 얼마나 뺏을지를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해외에는 안 먹힐까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2018년부터 나가기 시작했는데, 네. 그러니까 1년 좀 넘고 한 2년 정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네. 영화 산업이 진짜 100년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웹툰이라는 시장은 모바일과 통신의 발달을 통해서 이제 시장이 열렸는데, 네. 이게 2018년에 네이버가 일단은 네이버는 100개국 이상에서 그 만화 카테고리 기준 구글 플레이에서는 1위예요. 100개 이상 국가에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만화 기준으로 봤을 네네. 때 네. 100개 이상 국가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근데 거기서 만화 플랫폼을 얼마나 이용하는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인데, 일단 전 세계에서 6천만 명이 네이버 웹툰을 통해서 만화를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6천만 명이. 예, 네. 국내가 한 3,500만에서 4천만이 안 되겠죠, 당연히 웹툰 보는 사람 기준으로. 네네. 근데 미국에서 기준으로 보면 2년간 연평균 71%가 성장하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웹툰을 보기 위해서 네이버를 깐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이버를 깐다는 말도 이상해. 네. 왜 굳이 네이버를 깔지? 네이버 웹툰을 쓰면 되지. 네이버 웹툰이 따로 있어요? 예. 아. 네이버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네이버 웹툰이라는 회사를 분사를 했어요. 네이버 웹툰의 전체 매출의 100%를 네. 2018년까지는 네이버 웹툰 한국에서 냈어요. 네네. 국내에서 100%가 나왔어요. 네네. 근데 시장 진출 2년 만에 30%가 해외에서 나요. 30%나요? 예. 비중이 굉장히 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30%면? 현대차가 네. 국내 비중 100% 가져가다가 네. 미국에 진출했어. 네. 이게 80몇 년도에 진출했잖아요. 네네. 미국 시장에서 거기 수익 내봐야 네. 전체 매출에서 매출 얼마나 차지하겠냐고. 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미 해외에서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2년 만에. 예. 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 5천만밖에 안 돼. 네. 근데 저기는 웹툰을 이제 보기 시작한다고. 네네. 근데 아까 만화 시장 얘기했잖아요. 네. 만화가 온라인화 된 것도 한 15%밖에 안 돼요, 미국은. 네네. 그러니까 DC 코믹스 뭐 이런 거 만화 이렇게 보는 사람이 네. 디지털한 게 된 게 15%밖에 안 돼요. 네네. 만화 시장에서도 15%밖에 안 됐는데 이건 만화 시장보다 훨씬 크다 그랬잖아요. 네네. 모바일로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 시장에 인재 진출해서 1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일본도 네. 일본이 만화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뭐 10% 내외예요. 네네. 온라인화 된 게. 근데 사람들은 이걸 안 본다고. 네. 이게 모바일로 본다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들이 점점 이게 우리도 알잖아. 우리 네이버 웹툰이 이미 우리나라 만화 시장 다 먹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일본은 그러니까 설사 네이버가 아니더라도 네. 이게 뭐가 됐든 네. 이 페이퍼로 보는 만화 시장을 모바일이 못 잡을 것 같으냐는 거예요.
만약에 잡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잡겠죠. 빠른 속도로 잡겠죠. 모바일은 그 접근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예. 네. 거기다가 이제 생태계 비즈니스 모델도 다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미 보니까 2월 기준으로 국내를 봤더니 유튜브 평균 이용 시간을 2월 한 달 동안 평균 이용 시간인데 기준은 잘 모르겠고 2월의 기준으로 평균 이용 시간이 1,300분이에요. 네. 넷플릭스가 400분이에요. 네. 근데 카카오 페이지가 954분이에요. 그게 뭐예요? 카카오 페이지 웹툰 보는 거예요. 아, 그게 카카오 페이지가 웹툰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웹툰이 카카오 네네네. 페이지예요. 웹소설도 있고 있어요. 네네. 이게 유튜브 1,300분을 보는데 그 다음에 바로 2위네요. 900분을 본다. 900분을. 와. 이게 모바일에서 사람들의 시간을 웹툰이 얼마나 잡아먹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 근데 왜 유튜브는 되는데 왜 웹툰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냐는 거야. 오. 광고주 입장에서 여기다는 1,300분, 여긴 800분, 네. 신문 기사는 5초? 제목 보고 넘어가는데. 네네. 아, 슬프네 갑자기. 거기다가 그 계속적으로 월, 화, 수, 목, 금 계속 연재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작가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맨날 들어가서 봐야 돼. 그러네요. 월요일 거 보고 화요일 거 보고 수요일 네, 거 네. 보고 목요일 거 맨날 봐야 돼요. 네. 이래가지고 유지율이 80%가 넘어요.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못 빠져나온다. 8명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매일. 적세 잡히는 거네요. 예. 한번. 네. 우리 유튜브를 이렇게 보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유튜브는 시간 있을 때 들어가서 재밌는 거 찾아보잖아요. 네네. 웹툰은 오늘 봐야 되는 게 있어. 그렇죠. 네.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거. 음. 이게 이제 웹툰 시장인데 그래가지고 작년 작년 매출이 1,600억, 전년에 722억, 2배 넘게 늘었고 이듬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해 매출 기준으로는 한 3,500억 정도 예상을 한대요. 네네. 근데 아직까지 돈을 벌진 못해요. 매출은 큰데. 예. 어. 왜냐하면은 해외 진출을 해서 네. 해외는 웹툰을 몰라. 그렇겠죠. 네, 웹툰이라는 웹툰이라는 게 개념이 뭔지 없죠. 몰라요.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광고비를 써요. 아. 그래갖고 보니까 한 매출 1,600억 중에 제가 광고 지출비로 보니까 뭐 지급 수수료 뭐 저기다 주고 네네. 누가 작가들한테 돈 주고 지급 수수료하고 뭐 그런 거니까 지급 광고비만 해도 막 500억 이렇게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웹툰이란 플랫폼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쵸. 우버가 지금도 적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웹툰은 자기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광고비를 써요. 네네. 뭐 거기다 웹툰, 이게 뭐 거기다 슈퍼볼까지는 아니겠지만 네네. 뭐 타임스퀘어 이런 데 광고하고 저 뭔데? 음. 그래서 보기 시작하는 거지. 네네. 무료로 편 재밌네. 다음 편은 200원. 200원 내야지 그럼. 이렇게 먹혀가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일단 제가 자꾸 이제 플랫폼 얘기를 하는 게 자꾸 콘텐츠와 플랫폼을 혼용해서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네네. 그 콘텐츠도 괜찮아요. 네. 아까 외모지상주의가 그러니까 그 저기 여신강림? 여신강림이 뭐 네. 여기저기 다 1위, 네. 대만 1위, 태국 1위, 네. 뭐 우리나라 4위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그 신의 탑이라는 그 판타지 웹툰은 네네. 네. 이번에 미국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됐는데 1등했어요. 음. 그럼 이게 미국에 저거 있다. 아까 도전 베스트 만화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베스트 도전 만화. 네네. 이게 어떤 생태계에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에는 캔버스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미국의 네이버 웹툰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름은 좀 달라요. 네네. 라인 웹툰, 라인 망가, 네이버 네네. 웹툰 이름은 다르지만 네네. 어차피 다 그놈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름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캔버스라는 베스트 도전 만화가 미국에서는 캔버스예요. 같은 시스템을 그쪽에다 구축했다는 얘기네요. 예. 네. 근데 여기에서 내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1,000개 이상의 에피소드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하루에. 하루에 1,000개요? 예. 미국에서요? 예. 그럼 그 많은 작가들이 그 미국에서 지금 플랫폼에다 자기 작품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무려 작가 숫자를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60만 명의 작가. 저기 미국 쪽에서요? 예. 60만 60만 명의 작가가 하루에 1,000개씩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큰 시장이잖아요, 미국이. 영어 네네. 시장이고.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대박이 나면 네. 한국에서 대박 나봐야 얼마 하냐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는 와, 모든 영미권 다 포함해서. 근데 그게 플랫폼이라는 게 네. 미국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미국에서 볼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유럽에서 볼 수도 있고 네네. 중동에서 볼 수도 있고 네네. 뭐 영어를 쓰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네. 거잖아요. 요새 드라마 보면 다 웹툰이야. 맞아요, 영화도. 근데 생각을 해봐요. 아까 그 캔버스 기준으로 네. 60만 명, 네. 60만 명의 작가들이 그 그림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스토리를 만들고 있어요. 네. 그 스토리와 구성된 그림이 있는 일종의 스토리보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 60만 명의 시나리오 작가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 중에 괜찮은 것만 뽑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네. 뽑아낼 필요도 없어. 검증된 애들이 위로 올라오고. 네, 그러니까. 그럼 이게 너무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기가 좋은 거예요. 그럼요. 근데 저작권은 어디 있어? 네이버들이 가지고 있지. 아.
근데 그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건 제작 인프라와 네. 유통 인프라를 갖고 있어야 돼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자본을 투입을 해서 그걸 만들 수 있어야 돼. 네네 근데 우리 작가들이 왜 거기다가 납품을 할 수밖에 없냐? 나는 그런 인프라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걸 만들고 났어. 그럼 극장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네. 방송 인프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네이버 웹툰은 그 자체가 제작이고 그 자체가 플랫폼인데다가 드라마, 영화를 굳이 뭐하러 판권을 넘기냐고 직접 만들면 되지. 돈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네이버는 스튜디오 N이라는 자체 제작 그 기획사를 만들었어요. 영화 제작사, 드라마 제작사를. 넷플릭스 사업 구조랑 비슷하네요. 그죠. 근데 넷플릭스보다 더 크게 보는 건 뭐냐면 넷플릭스는 드라마 제작사가 있잖아요. 네네. 드라마 제작을 같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는 그 어마어마한 시나리오 IP가 넷플에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 그리고 카카오 M이라고 카카오에서도 영화 제작, 드라마 제작 플랫폼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럼 예를 들어 보면 그런 거죠. 넷플릭스가 장점이 뭐야? 좋은 드라마가 많다는 거지. 좋은 드라마가 많다는 건 뭐야? 좋은 시나리오가 많다는 거지. 네. 좋은 시나리오는 우리가 더 많은데? 그렇죠. 제작 우리가 하면 되지. 네네. 야 거기 저기 뭐 작은 프로덕션에 능력 있는 PD들, 능력 있는 감독들 거기서 얼마 받아요? 네. 일로 와요. 음. 우리 뭐 시나리오 여기 있어요. 뭐 시나리오가 없어서 문제예요. 지금 막 음. 60만 명이 1000개씩 만들어내고 있다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서 2차 저작권의 그 풀이 생겨나는데 이게 1차 저작물에서 만화 파는 것보다 네. 영화나 드라마 시장은 훨씬 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프로바이더로서의 웹툰 플랫폼. 그럼 여기서 웹툰 플랫폼에서 정말 좋은 드라마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네. 그러면 굳이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를 봐야 할까요? 그건 좀 이제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면 어쨌든 이 웹툰과 넷플릭스가 부딪히는 날이 온다.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충돌이 생겼을 때 우리가 만화를 보는 것과 넷플릭스는 다르다고 생각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웹툰이 만화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웹툰을 기반으로 하는데 우리나라가 먼저 시작했어요. 네. 우리나라에만 있는 생태계고 우리나라 특유의 문법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다른 애들이 보니까 저 돈 되겠네. 네. 구글 돈 더 많잖아. 그렇죠. 야 돈 쫙 집어넣어가지고 진짜 그 작가들한테 돈 많이 주고 소비자들한테 다 무료. 네. 내가 쫙 풀어줄게. 치킨 게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랫폼이라는 거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후발주자가 살아남기가 되게 어렵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고 아직까지 후발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여기서 후발주자가 따라 붙을 수도 있죠. 네. 하지만 따라 붙는다 한들 아까 만화 시장 15조로 보던 시장이 미디어 콘텐츠 기준, 그러니까 모바일 콘텐츠 기준으로 100조 시장이고 네. 여기에 영화 드라마 시장을 포함하면은 이 어마어마한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경쟁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래갖고 네이버 주식 사냐 마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이 정도 밸류에이션 하는 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 시장이 과연 요 사이즈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여기서 2차 시장 뭐 경쟁자부터 구글부터 막 구글이 막 웹툰 광고 막 때려. 네네. 그러면 사람들이 저런 게 있었어? 근데 여기도 많으네? 네. 시장은 더 커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토종 브랜드들이 진짜 전 세계를 상대로 유튜브질을 하고 있는 그렇죠. 요거 하고 싶어 한다는 네네. 거지. 그리고 생각보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웹툰이라는 거를 정말 그 애들 보는 만화를 모바일로 본다라고 생각하던 시장이 아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편성되고 있는 시장이고 이거는 2차 저작권 시장, 영화라든지 드라마 시장의 큰 축이 될 거고 이 자체가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도 유튜브, 넷플릭스, 애플, 멜론 이런 음악 콘텐츠까지 위협하는 이 모바일 안에 사람들의 시선을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서 굉장히 큰 주축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웹툰 플랫폼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있고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정말 의외의 권 기자의 이불을 통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발치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